자, 이번엔 언제나 의학계 시원한 돌직구를 날리는 의학부 신지영 기자. 네, 요즘 그 수명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노후가 좀 걱정이 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 병원에 60대 이상만 할 수 있는 그런 꿀 알바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미확인 꿀알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그 지하철 타보신 분들 가끔 보셨을 수 있는데요. 이 지하철 광고판이 있잖아요. 이 광고판에 알바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알바냐면은 이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을 임상시험 한다는 그 참가자를 모집하는 그런 광고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노인분들이 좀 지하철 많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그 노약자서 위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령의 좀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일종의 그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우리나라 이 좀 전체 그 의료비의 비중을 보면은 뭐 65세 이상 노인층이 한 35% 정도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한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고령층에서 이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 임상 시험들을 이제 고령자를 모집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시장이 블루오션인 겁니다. 제약회사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은 노인들이 이걸 왜 하느냐? 이게 그 굉장히 좀 짭짤한 편에 속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이제 외래를 다니면서 약을 이렇게 한 번 투여 받을 때마다 한 5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입원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일주일짜리 이런 거, 큰 거 한 번 하면은 100만 원 이상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계를 위해서 이 임상시험 알바를 하는 그런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수익만을 바라보고 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정말 치명적인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한 70대 그 신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1년 전에 고혈압약의 임상시험 이 알바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이 생겼어요. 팔에 뭐 빨간 종기가 나고 뭐 상처가 나고 뭐 약을 한 뭐 10가지 정도 뭐 바르고 먹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부작용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상시험 한 기관에 가서 이게 좀 따졌었는데 거기서도 뭐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고 그냥 대화를 회피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뭐 약의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걸 왜 하는지 모든 걸 다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부작용 용어 자체가 다 이제 좀 전문 용어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돈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뭐 고수익 생체 실험 알바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이제 그 많은 노인분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임상시험 알바를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야, 근데 똑같은 임상 실험이라도 고령 지원자들은 당연하게 좀 더 깐깐하고 신중하게 대상자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뭐 고령 지원자들에게 해서 뭐 특별 대우를 해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설명도 더 자세하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이걸 이해하고 이거를 참가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간단한 검사만 받고 바로 이렇게 임상시험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루타 뭐 알바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사실은 제약회사에서 병원에 돈을 주고 임상시험을 하는 건데 병원에서 이제 비용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입원해서 하는 임상시험 하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 당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이렇게 처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비용 절감을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어디 하나 믿을 데가 없으니까요. 가뜩이나 어르신들 좀 이런 거 좀 스스로 조심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큰 돈을 버니까 그 유혹에서 좀 못 벗어나는 거죠. 사실 임상시험에는 이 3개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임상시험을 하면 원래는 이제 3개월 뒤에 할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그 약이 빠져나가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차를 둬야 되는데 이 병원에서 하고 뭐 한 달 뒤에 저 병원 가서 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알바가 좀 이렇게 위험한 거밖에 없습니까? 조금 편한 건 아니더라도 간단한 거? 네, 이게 병원에서 하는 알바 중에 이제 뭐 좀 괜찮은 게 있는데요. 그 가짜 환자 알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 학생들이 실습 시험을 볼 때 환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행동하라고 좀 지도를 받고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 보러 들어오면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가슴이 아파요 선생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생들이 질문해 주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실기 시험을 볼 때. 네, 실기 시험 볼 때 같이. 근데 이게 한 서너 시간 정도 하거든요. 한 4시간 정도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를 벌 수가 있습니다. 꽤 괜찮아요. 근데 연기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게 그 좀 무명 배우들을 이런 알바 같은 걸 많이 해요. 여학생들이 좀 약간 뭐 낯가리고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는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신동엽 씨가요? 예. 그냥 본인의 일을 열심히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중에 노후 대책과 가장 가까운 분이 신동엽 씨잖아요. 혹시 뭐 미래 설계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저요? 네, 구체적으로. 미래에 마실 술을 생각해봤을 거예요. 뭐 특별하게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예, 이렇게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예. 그 신동엽 씨도 계속 뭐 이제 뭐 미래를 설계만 계속 하셨잖아요. 예. 골조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리고 뭐 수업 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계속 수업료를 내니까 그게 좀 원래 수업 받는 걸 싫어했는데. 수업료를 야 세상 어디에서도 그 정도 수업료를 내지는 않을 텐데. 자, 신재영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우리나라 이 좀 씁쓸한 현실을 좀 지금 이 알바가 반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분들이 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네.